네, 오늘은 평택갑의 공재강 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평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재환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먼저 이 평택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먼저 공재광 위원장의 개인 프로필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대학원 지방행정학 석사를 하셨고요. 밑에서부터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행정관을 했고, 이전에 평택시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중앙당의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는 평택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중간에 평택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히스토리를 알면은 입이 다 벌어지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9급으로 출발하셨죠? 네, 맞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평택시장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평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평택이 어떤 곳인지 평택시 화면 하나 잠시 띄워주시죠. 예, 나왔는데 1986년에 평택시로 승격이 됐고요. 지금 인구는 5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금 2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모신 분은 공재광 평택갑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사업 5면 10동으로 해서 역시 이 도농복합도시로 그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 위원장님 오늘 이제 맨 먼저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뭐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 공장이 여기서부터 우선 생각나는데 삼성 반도체 지금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 확장돼 팽창돼 나갈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삼성을 통해서 평택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요. 삼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 증표는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보면 우리 이제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 또 점심에는 일하시다가 식사하러 가실 때 그다음에 저녁에 크레인이 불을 밝혀주는 걸 보면 역시 삼성 반도체로 인해서 평택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으로 인해서 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가 지금 3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4단계가 지난해 12월 달에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을 통해서 또 반도체는 지금 뭐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하면 또 뭐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뭐 2, 3개 정도 들어간다고 또 요새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반도체 부품이 한 2,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평택이 그 말 그대로 뭐 화성, 그다음에 평택, 뭐 이천 하이닉스도 있지만 또 아산의 탕종도 있어요. 그래서 평택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해서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평택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의 반도체 공장 이제 새로 그렇게 늘어나니까 자연의 인구도 지금 늘어난다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기흥, 화성 이렇게 예.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현재 그 유동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6단계까지 공사가 완공됐을 경우에는 그 삼성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 한 6만 명 정도 근로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초적인 실물 경제, 뭐 식당이라든지 뭐 렌탈 한다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인전 손님도 늘어지다 보니까 삼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력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삼성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뭐 투자자라든지
또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평택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금 뭐 미중 갈등을 보면은 이 반도체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부딪혔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 산업 자산이 아니라 이건 안보 자산이다라는 그런 예. 새로운 시각들이 예.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너무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국내 공장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뭐 공장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삼성한테 압박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커져난 것 같은데, 지금 공장이 커다랗게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려면은 그 인프라로 지원돼야 되는 게 용수 문제, 물 문제하고 전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평택시장 재임하면서 이제 삼성 반도체가 2015년도 5월 7일 날 이제 기공식을 착공을 했어요.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 반도체는 또 용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전력 문제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전력 문제는 당진에 있는 북당진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거, 그다음에 용인에서 끌어오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용수도 아마 지금 추가로 삼성이 6단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일일 사용량 25만 톤을 일일 용수를 갖다 25만 톤을 갖다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일부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삼성 차원에서는 뭐 아까 대표님 얘기했지만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대만에 또 TSMC라는 또 TSMC. 반도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 이런 데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상당히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국가에서의 지원이 약간 미흡한 사항도 예. 아마 삼성 관계자분들한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말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외국에서 또 이제 반도체는 팹리스도 있지만 파운드리라는 운영 인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확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지난해 5월 달에 현 정부에서 K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계획을 발표할 때 10년간 반도체 그 인력을 4만 6천 명을 육성을 한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기하학과가 지금 신설되어 있는 데가 이제 고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런 형태로서 30에서 40명, 많게는 70명 이 정도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획기적인 반도체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는 평택에 한국 폴리테악 같은 대학을 유치해서 전문 인력을 계획적으로 많은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는 우리 팹리스라고 하는데 전문 인력은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명 정도, 대만 같은 경우 한 1,000명.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급 인력은 한 100명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에서 밝힌 이 반도체 클러스터 K 반도체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했던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잘 돼서 그야말로 산업의 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인데 이 반도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평택에 하면은 이 삼성 반도체 말고 또 쌍용 자동차도 지금 있는데, 현재 쌍용 자동차는 지금 다소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고 또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또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의 한 흐름을 차원에서 이제 쌍용 자동차를 이제 보시면 쌍용 자동차하고 연관되는
근로자 이런 인력이 넓게는 사실 한 2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렇죠. 협력업체들까지. 예. 그 근로자만 한 5천 명, 그다음에 1차 밴드에 뭐 한 250개 업체, 그다음에 2차 밴드가 한 1000여 개. 거기에 또 이제 자동차 판매 대리점,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면 사실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쌍용 자동차에 저도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추억이면 추억이겠지만 2015년도 시장되고 나서 쌍용 자동차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웠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평택시 의장 했던 김인식 의장님하고 네. 쌍용 티볼리 차를 통해서 쌍용 자동차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25일 날 광화문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쌍용 자동차 티볼리를 좀 사주십사 하고 예. 거리 홍보를 시점으로 해서 뭐 대전도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창원도 갔다 오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그때 홍보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2015년도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흑자를 낸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렇지만 또 이전 그 쌍용 자동차 대주주인 그 업체가 지금 회장은 마힌드라고요. 예. 그 그룹에서 정기적으로 뭐 2020년도인가 한 2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마힌드라 그룹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억을 갖다 투자를 갖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쌍용 자동차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불가피하게 아마 이제 화해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난 2021년도에 에디슨 모터스가 그랬죠. 에디슨 모터스가 등장했죠. 등장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에디슨 모터스가 몇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금년도 3월 달에 자녀 돈을 갖다가 2,900억 정도를 갖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인지 또 일부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 보면 에디슨 모터스가 기존에 있는 26만 평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고 싼 땅으로 이전을 하면 그 가용 예산 가지고 신규 투자를 통해서 정상화를 기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현안은 우리 에디슨 모터스라는 기업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평택시나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26만 평을 용도 변경을 해서 에디슨 모터스의 의중을 뭐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지금 쟁점이 돼 있는데 뭐니 해도 20만 명이 걸려 있는 그 일자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나 또 경기도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순한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또 쌍용 자동차 내에서는 노사가 합의가 돼서 고통분담을 또 많이 했어요. 뭐 2년, 뭐 1년 단위로 해갖고 무급으로 해갖고 휴직을 한다든지, 뭐 인력 감축을 또 노력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금년도에 커다란 대책이 이제 나와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이제 전액 잠식된 대단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선 협상자로 에디슨 모터스가 등장했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그만큼 자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렇다면 에디슨 모터스는 계획이 어떻고 정부나 이런 채권단의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채권 판정이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에디슨 모터스 인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채권이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채권 문제가 아직 지금 정리가 확실히 안 됐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이 쌍용차가 지금 사우디에도 지금 뭐 새로 조립 공장들도 진출도 하고 그런 가능성들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좀 풀려나가기를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데 우리 평택 시민들은 당연히 쌍용차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요. 일자리 창출도 만들기도 힘든데 기존에 있는 인력 5천 명 정도의 80%가 평택에 거주하는 우리 평택 시민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도 지켜내는 것도 평택시나 경기도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이나 우리 쌍용의 노사, 그다음에 산업은행, 에디든 모터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잘 규합을 해서 해결책이 조만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회생 계획안을 처리를 하는 게 지금 2월 말까지가 지금 시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2월 말까지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서 회생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쌍용차 현재 지금 삐걱대는 이런 소리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여러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서 제대로 잘 일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또 저기 문제에 계속해서 평택 문제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는 또 평택호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택호와 연결이 되는 만성천이랄지 진천이랄지 여러 가지 그 하천들이 있는데 그 물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것이냐, 친수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시민들로서 관심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을 통해서 평택이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이 말 그대로 이제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산악이 없습니다. 산맥이 없다 보니까 우리 평택 시민들이 하루 정도를 손쉽게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쉰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뭐 이제 안성이나 뭐 당진이나 뭐 이 아산 쪽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뭐 이제 통해서 이제 휴식 공간을 이용을 하는데 평택은 사실 한 200m 불합산, 무봉산, 마은대산 뭐 이런 게 다 200m 내외예요. 야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대표님 얘기했지만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그 평택호 관광단지가 사실 한 40년 동안 이게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거기에 뭐 콘도도 넣어야 되고 앵커 시설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40년 동안 관광단지로 묶여 있다가 제대로 개발이 못했던 것도 사실 평택 시민들께서는 많이 아쉬워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 재임할 때 83만 평을 당초에는 SK건설에서 투자를 해서 뭐 좀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SK건설에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게 83만 평을 다 관광지로 개발하는 건 100년 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21만 평만 제대로 개발하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예. 그래서 21만 평만 개발을 하고 62만 평, 그동안 40년 동안 묵혀있는 땅들은 그동안 피해를 봤으니까 성장 관리 방안으로 풀어줘서 구분해서 가자. 오케이.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보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것만 개발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커다란 그림, 우리 이제 평택하고 연관되는 것이 안성천하고 진이천이 있습니다. 산이 없는 대신에 물길을 이용해서 친수 공간으로 개발을 한다면 하루 정도는 우리 평택시에서 좀 쉬고 가족 단위로 뭐 운동도 하고 그런 친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택호를 따라 올라오면 오성강변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재임했을 때 경기도로부터 공모 사업에 당첨돼 갖고 50억을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성강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친수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이렇게 물길을 따라 올라오면 또 이제 소풍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또 팽성 쪽에 내리공원이 있고
그래서 안성천을 따라서 쥐니천을 따라서 한강의 고수부지 같이 여기 평평한 이런 고수부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친수공간, 개발이 아니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면 또 거기에 자전거 길이 연결이 되고 둘레길이 연결이 되면 충분하게 하루 정도는 평택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1박 2일이나 2박 뭐 3일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휴식할 수 있고 뭐 휴가도 가고 있지만 특히 우리 평택인전 머지않은 100만까지 바라봅니다. 더 늦기 전에 평택호와 안성천을 또 지인의천을 연결한 친수 공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그 평자가 지금 한자 평자가 지금 평평한 예, 평자니까 평자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예. 이 지역이 평평하다, 산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역에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물길이 있다는 것을 물길을 함께 개발한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예, 예. 좀 개발을 할 수가 예. 있는 건데 개발할 것이냐 또 자연환경을 보호할 것이냐 그 두 개를 어떻게 절충시키면서 중간에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겠는데요. 전 평택호하고 안성전 지인이차는 개발로 접근하면은 제 생각에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친수공간 하천은 유지를 하되 그다음에 자연미를 가미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시민들이 그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해야지 하천변을 개발하고 한다면 난개발이 또 염두가 되기 때문에 아하. 가급적이면은 친수공간 또 평택호 같은 경우 수질도 지금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수질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인 개발 쪽으로 접근이 아니라 친수공간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둘레길과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나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말 그대로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지 이게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접근이 된다면 난개발, 예.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금까지 쭉 들어보셔서 우리 공지광 위원장님의 철학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우리 또 그리고 평택 시민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심재철 TV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저 공재광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야 될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개인 방역 수칙 잘 준수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우리 정권 교체의 시간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올 겁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우리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심재철 우리 대표님과 저 공재광이 선봉장이 돼서 3월 9일날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윤석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 함께 만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재광 위원장 모시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번 심재철 TV는 다음 주 수요일 날 2월 9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채팅 참여해 주신 오케님, 조형수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